안녕하세요. 레스메이트 수학과학학원 김인철 원장입니다. 오늘은 그 화학원 올해 수능 문제에 대해서 해설을 한번 해보겠는데요. 역시 화학원도 마찬가지로 다른 과탐 과목들과 마찬가지로 올해 수능은 상당히 어려웠던 편으로 생각이 돼요. 근데 일단은 1등급 컷이 43점으로 상당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들을 좀 거르고 어떤 문제들은 정확하게 풀어내는지 그것을 구별하는 연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할게요. 1번은 뭐 상당히 쉬운 문제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이용되고 있는 세 가지 물질에 대한 자료다라고 하는데, 에탄올, 우리가 소독용 알코올이라고도 부르죠. 이거는 기억 이렇게 나와 있는데, 기억 의료용 소독제로 이용된다라는 건 기억으로 적절하다. 그래서 맞는 설명 되겠고. 니은이 물에 용해되는 반응은 발열 반응이다. 지금 염화칼슘은 칼슘과 염소가 이온 결합하고 있는 물질이죠. CaE 플러스와 Cl 마이너스 두 개가 결합해서 만들어져 있는 물질로서 이온 결합 물질인데, 대부분의 이온 결합 물질은 용해됐을 때 발열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맞는 말이 되겠고, 니은과 디귿은 모두 탄소화합물이다. 아하, 디귿은 메테인에 여기 탄소가 들어있으니까 탄소화합물이라 할 수 있지만 염화칼슘에는 탄소가 들어있지 않죠. 그래서 탄소화합물이라고 할 수는 없겠네요. 답은 기억, 니은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간단한 문제죠. 2번 보도록 할게요. 2번 이주기 원소 X와 X부터 Z까지로 구성되어 있는 분자 가와 나의 루이스 전자점식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하네요. 루이스 전자점식 문제 역시 난이도가 높은 편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쉽게 풀어주실 수 있는데 기억부터 보도록 할게요. 가 그림을 보니까 Y와 X가 여기 이중결합을 하고 있다는 거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X는 이중결합을 해야 되는 이주기 원소 산소다. 맞는 말이 되겠고요. 니은 나에서 단일결합의 수는 3이다. 확인해 볼게요. 나와 Z는 단일결합하고 있는 거 맞네요. 하지만 Y와 X 앞에서 살펴봤듯이 X는 이중결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단일결합의 수가 3개라고 할 수는 없겠네요. 단일결합의 수 2개, 이중결합 하나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어요. 비공유 전자쌍 수는 나가 가의 몇 배냐라고 묻는 문제네요. 가에서는 비공유 전자쌍이 색깔을 좀 다르게 해서 하나, 둘, 셋, 네 쌍이 있고요. 가에서는 네 쌍, 그리고 다에서는 비공유 전자쌍 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있겠네요. 그래서 나가 가의 2배다. 뭐 돼 있는 거 맞는 설명 되겠습니다. 답은 기억 디귿 찾아주시고요. 화학은 중간에 이제 생각을 좀 퍼즐을 풀어내는 능력이 좀 중요한데 그거 전에는 이렇게 좀 간단한 문제들이 나와요. 이 간단한 문제들을 실수하지 않고 풀어내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어요. 3번 봅시다. 그림은 화합물 A2B와 CBD를 화학결합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볼게요. A 양이온과 1가 양이온이죠. B 2가 음이온이 결합한 걸로 봐서 A는 금속 원소가 되겠네요. 그 중에서도 1쪽 금속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전자 하나를 잃어버려서 껍질이 2개가 됐으니까 이 친구는 3주기 1쪽 원소가 되겠네요. 이 친구는 전자 2개를 얻어서 이런 상태가 됐기 때문에 2주기 전자 2개를 얻는 걸 좋아하니까 16쪽 원소 이렇게 찾아줄 수 있겠어요. 여기 있는 그림도 보시면 C는 단일 결합하고 있네요. C는 B와 단일 결합하고 있고 C는 한 번만 결합하면 되고 껍질이 하나니까 1주기 1쪽이 되겠고요. B는 앞에서 살펴봤으니까 생략하고, D는 껍질이 3개에 단일 결합하고 있으니까 3주기 17쪽 원소가 되겠네요. 봅시다. 기억. A 고체 상태에서는 전성 표짐성이 있다라고 하는데 A는 금속이고 우리 잘 알고 있는 리튬, 나트륨, 칼륨에서 나트륨에 해당하겠죠. 3주기 1쪽이니까 전성 표짐성 있는 거 체크해 주시고, 니은 A와 D의 안정한 화합물은 AD다 라고 하는데 A는 1쪽 금속이고 D는 17쪽 할로젠 원소이므로 AD와 같은 형태로 이온결합할 수 있죠. 안정하게. 디귿 C2B는 공유결합 물질이다. 한번 볼게요. C2B, 얘는 H고, C가 일단은 1쪽 원소인데 금속은 아니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수소는 금속은 아닙니다. 그래서 비금속 원소와
B도 역시 비금속 원소이기 때문에 공유결합 물질 되겠네요. 잘 알고 있는 물에 해당하죠. H2O. 넘어갑시다. 4번 문제 볼게요. 이 4번 문제에서 이제 학생들이 조금 당황을 했었던 걸로 아는데 선생님으로서는 좀 많이 아쉬워요. 선생님이 이제 그 많은 학생들 또는 학부모님들하고 상담을 할 때 강조하는 부분이 문해력을 길러라, 책을 좀 읽어라 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문제가 그 내용이죠. 여러분이 비문학 지문 읽듯이 비문학 지문 읽듯이 하면 또 국어학원에서 배우는 여러 가지 스킬들로 읽으려고 할 것 같은데 그러지 마시고 책 좀 읽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읽지 못해서 읽는 능력이 부족해서 이 문제가 좀 어렵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되는데 읽어보시고 먼저 읽어보시고 저와 같은 생각이 드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학습 내용, 가설 나와 있고요. 탐구 결과 이렇게 나와 있고 가설에 좀 어긋나는 것들을 이 친구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결론으로 가설에 어긋나는 분자쌍이 있으므로 가설은 옳지 않다라고 하는데 가설이 뭔가 봅시다. 극성 공유결합을 형성한 어떤 원자의 부분적인 전하의 부호는 다른 분자에서 극성 공유결합을 형성할 때도 바뀌지 않는다. 자, 저 부분적인 전하의 부호는 전기 음성도가 결정을 하죠. 전기 음성도가 어떤 두 원자가 서로 다른 종류의 원자가 결합을 했을 때 전기 음성도가 큰 놈이 부분적인 음전하를 가지고 전기 음성도가 작은 놈이 부분적인 양전하를 가져요. 그래서 이 부분적인 전하의 부호가 결합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을 거다라는 이 가설은 무슨 내용이죠? 결합에 따라서 전기 음성도의 대소 관계가 바뀌지 않을 거다라는 뜻이죠. 여러분이 읽어봤으면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비문학 지문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제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걸 저 안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읽은 다음에 요약하고 생각하세요. 그거를 여러분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A의 결론이 타당하다. 가설이 옳지 않다는 것이 타당할 때는 뭐만 얘기해주면 돼요? 단리 한 가지만 얘기해주면 되죠? 어떤 거 얘기해주면 될까요? 결합에 따라서 전기 음성도의 대소관계가 달라지는 그 두 가지 조합을 찾아주면 되겠네요. 답은 4번이 되겠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전기 음성도가 H2O든 CH4든 O에 비해서 H가 작고 C에 비해서 H가 작아요. 2번도 H2O든 CO2든 O가 H보다 크고 C보다 더 큽니다. 전기음성도 얘기하는 거예요. CO2와 CF4 이거 전기음성도 어느 순간부터 외우지 말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외우셨으면 좋겠어요. CO2와 CF4 역시 O와 F는 전기음성도가 4나 3.5로서 상당히 큰 편이라서 탄소보다는 다 전기음성도가 크죠. 그러니까 요 3번까지도 전기음성도의 대소관계가 달라지지 않아요. 5번도 볼게요. NF3와 OF2 F가 가장 크죠. 4번 플로린이 그 전기음성도가 4로 가장 크기 때문에 답은 4번이 되겠어요. NH3에서 N은 수소보다는 크지만 NF3에서 N은 F보단 작아요. 그래서 전기음성도의 대소관계가 바뀌어버린 4번이 답이 되겠어요. 솔직히 문제에서 무엇을 물어보는지만 파악을 하셨으면 되게 빨리 풀 수 있었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이 아쉬워요. 학생들의 문해력과 관련해서는 글을 읽는 능력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많이 아쉬워요. 제가 이제 중학교 2학년 수학부터 가르치는데 그 친구들한테도 수학 공부는 적당히 하고 선행이나 이런 거 나갈 필요 없이 적당히 하고 일단은 책을 좀 읽으라는 얘기를 잔소리를 많이 해요. 책을 좀 읽어야 결국에는 성공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볼게요. 다음은 금속 A부터 C까지의 산화환원 반응 실험이다 라고 봅시다. 산화환원 반응 문제에서는 이제 많이 복잡한 양적 관계 문제는 나오지 않지만 적어도 전하량 보존 법칙 정도는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전하량 보존 법칙은 이놈의 전하량과 개수를 곱한 양이 수용액에다가 어떤 중성을 투입하는 경우에는 총 전하량에 차이가 없다라는 내용인데 봅시다. 이가 양이온이 3N개 들어있으니까 총 전하량은 6N이 되겠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B가 중성 상태로 전기적 중성 상태로 들어갔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M과 EN의 곱이 2MN이 6N이랑 같아야 되겠다 이 내용이죠. 따라서 M은 3이 되겠네요. 그리고 나의 수용액에 충분한 양의 C 역시 중성 상태를 집어넣었죠. 반응을 완결시킨다 라고 하면은 요 놈으로부터 생기는
총 전하량이 2xn이기 때문에 이것 또한 6n이 돼야겠어요. 그래서 x도 3이 된다. 찾아주시면 돼요. 기억봅시다. 그 전하량 보존 법칙 같은 경우는 산화환원 반응식을 완성할 때도 쓰이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m은 1이다 틀렸고요. x는 3이다 맞고. 디귿 다에서 c는 산화제다. 중요한 개념이네요. 산화제라고 하는 거는 자신은 환원되는 물질이죠. 자신은 쉽게요. 자신은 환원되는 물질을 뜻하는데 C가 지금 어떤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이온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산화되었다고 표현을 해야죠. 자신이 산화되는 물질이기 때문에 산화제라고 할 수는 없겠네요. 환원제라고 해야겠죠. 산화제, 환원제 개념이 헷갈릴 학생이 있으면 안 되죠. 요 시기에. 봅시다. 6번 볼게요. 산화제, 환원제 같은 경우는 지금 당장 2학년 학생들의 시험 범위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방금 풀었던 문제는 상당히 중요하니까 꼭 알아두세요. 작년 수능에도 산화환원 반응에 전하량 보존 법칙을 적용하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올해도 나왔네요. 아마도 내년에도 나오지 않을까요? 6번. 다음은 바닥 상태 원자 W부터 Z까지에 대한 자료이다. W부터 Z까지의 원자 번호는 각각 8부터 14 중 하나다. 제발 학생들이 대입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대학 입시가 아니라 경우를 쓰는 걸 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잔소리를 한꺼번에 하려니까 말이 꼬이네. 이런 경우랑 저런 경우를 머릿속으로 나누지 마시고요. 자기한테 주어져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좀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경우를 갈라보면 막 3, 4가지 경우의 수가 나오지는 않아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W부터 Z까지의 원자 번호가 8부터 14까지라고 하니까 8번, 9번, 10번 요거는 정확하게 18쪽 원소로 끝이죠. 10번이면은 네온이에요. 20번까지는 보통 원자 번호를 외우죠. 그리고 11번, 12번, 13번, 14번 이렇게 있네요. 15번은 중간에 있어야 되는데 이 문제에서는 등장하지 않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여기부터 이제 1쪽, 2쪽, 13쪽, 14쪽 이렇게 넘어오죠. 이건 족이에요. 봅시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선생님이 2학년 학생들한테 좀 외우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고3도 마찬가지고. 홀전자 수 같은 경우는 좀 외워둡시다. 여러분이 오비탈 구조를 파악해서 알아낼 수도 있지만 1, 0, 1, 2, 3, 2, 1, 0 이거는 충분히 외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걸 외워놓고 보니까 홀전자가 존재한다라는 조건이 처음에 나오네요. 따라서 홀전자가 없는 12번과 홀전자가 없는 10번은 이 문제에서 등장하면 안 되겠네요. W부터 Z까지. 그런데 전기음 성도가 W부터 Z까지 중 W가 가장 크고 X가 가장 작다. 오케이.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원소가 5개니까 이 중에 하나만 고르면 되겠죠. 그래서 가장 작은 것 또는 가장 큰 것 중에 여러분이 가정을 하고 출발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작은 거 선생님이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첫 번째 1쪽 이 친구라고 해봅시다. 이 친구가 X라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이게 X가 아니라면 나머지 친구들 가지고 X부터 W를 정해주시면 돼요. W부터 Z까지를 정해주시면 돼요. 봅시다. 전자가 2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의 B라고 했네요. 그러니까 이 파란색으로 표시한 3주기 1쪽 원소 한번 오비탈을 그려보도록 합시다. 오비탈 전자 배치를 1s 오비탈, 2s 오비탈, 오비탈 이름을 생략할게요. 2p 오비탈, 그리고 3s 오비탈까지 채우겠죠? 나머지는 꽉 차 있고요. 여기에 전자 하나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네요. 그래서 전자가 2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가 여기가 하나 들어있고 나머지는 꽉 차 있으니까 2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가 몇 개죠? 5개가 되겠네요. 그런데 이것을 요 5개라는 숫자를 2대 1로 표현을 하고 있으니까 요게 5대 2.5가 되어야 되죠? 그죠? 오비탈 수가 2.5개가 될 수가 없죠. 그죠? 개수다 보니까 자연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X가 1쪽, 요 3주기 1쪽 원소면 안 되겠다. 요 가정이 틀렸다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그 다음으로 전기음성도 작은 게 누구죠?
이 친구네요. 전기 음성도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x가 돼야 되겠다. 이렇게 알아낼 수 있겠네요. 그럼 마찬가지로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지금 3주기 1조 원소에 대해서 그린 건데 그림을 다시 한번 활용을 해봅시다. 이번엔 어디까지 차죠? 이거는 꽉 찰 거고 전자를 3p 오비탈까지 채워줘야 되겠네요. 3p 오비탈 어디에 들어가도 상관없지만 한 이상 여기에 하나 들어가 있다고 할게요. 그러면 나머지는 아까 여기 얘기했던 것들, 이 친구들은 다 전자쌍이 채워져 있게 돼요. 그러면은 전자가 2개 들어있는 오비탈 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로 바뀌네요. 이 친구가 x인 경우에는. 그래서 5대5대 2.5가 아니라 6대6대 3이 되겠다. 이거는 파악할 수 있으실 거예요. 됐네요.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아니니까 우리 신경 쓸 거 아니죠, 요거. 이거는 빼야 된다, 빠져야 된다 이 내용이고 x는 구했고 w 한번 볼까요? 전기음성도 이 중에서 제일 큰 거 누구죠? 이 친구가 w죠. 플로린, 그죠? 나머지를 찾아주면 되는데 y랑 z가 2대 1이래요. 전자 2개를 채우고 있는 전자 2개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가 y가 더 많대요. 당연히 그러면 요 놈이 돼야 되겠네요. 이거 한번 확인해 볼까요? 요 놈은 얘보다 전자 수가 하나가 더 많으니까 여기 채울 거라서 이 친구는 6개 나올 거고 6대 6대 3, 아하, y가 된다. 당연하죠, 사실. 주기가 바뀌었다는 얘기는 그만큼 2개 채운 오비탈이 늘어났다는 소리니까 요거는 x, y, z가 되겠네요. 이렇게 풀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기억부터 볼게요. z는 2주기 원소다. z 보니까 두 번째 줄 2주기에 있네요. 여기는 1주기, 여기는 2주기, 여기는 3주기였어요. 쓰진 않았지만. 네온의 전자 배치를 갖는 이온의 반지를 오케이, X랑 W를 보는데 이 친구들은 전부 다 전자 배치가 네온이랑 같아지죠. 그러면 전자 배치가 네온이랑 같아졌다는 소리는 전자끼리의 반발은 다 똑같고 양성자 수에 의해서만 반지름이 결정된다는 얘기죠. 양성자 수가 큰 W가 더 세게 당기기 때문에 반지름이 작아질 거예요. 그래서 X가 더 반지름이 작아야 되기 때문에 틀린 말이 되겠네요. 디귿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액 전하는 쉽습니다. 이 두 친구가 주기가 같다면 원자 번호가 클수록 커요. X랑 Y를 비교하라고 했는데 Y의 원자 번호가 더 크기 때문에 Y가 더 커야죠. 디귿 맞는 말 되겠네요. 자료를 해석하고 문제를 풀어주면 됩니다. 말은 쉽죠. 말은 쉬워요. 말은 쉬운데 이제 열심히 연습을 하면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1컷 43인데 그 얘기는 7점어치는 틀려도 된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이제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틀릴 문제가 있었나 좀 그런 생각도 들긴 하는데 일단 그건 여러분의 판단에 맡길게요. 아 저거는 나는 도저히 못 풀겠다. 그런 문제는 버리시는 게 맞아요. 선생님은 1년 내내 여러분한테 거르는 문제 없이 다 풀어주기야 하겠지만 학생 스스로 조금 거르셔야 돼요. 화학 같은 경우는 최소한 하는 거르셔야 될 거예요. 저는 학생들 목표를 애초에 47점으로 가르쳐 왔는데 한 문제는 이제 찍어서 맞추면 만점이고 사실 47이 목표라고 하긴 어렵다. 한 문제는 아예 기대를 하지 않고요. 찍어서 맞출 수는 있지만 네, 그것이 어떤 문제가 될지는 스스로 좀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료 역시 봅시다. 요거 온도가 다르대요. 온도가 다르구나. 온도가 다르다. 증발 속도 차이죠. 증발 속도 차이. 증발 속도 차이예요. 두 밀폐된 진공용기 가와 나에 각각 같은 양의 H2O를 넣은 다음에 액체 상태로 집어넣은 다음에 시간에 따른 액체 상태 H2O의 양과 기체 상태 H2O의 양을 한번 비교를 해봤대요. 이 분수로 주었다는 얘기는 우리가 비교를 하겠다는 소리죠. 그랬더니 가에서는 T2일 때 벌써 평형에 도달을 하고요. 나에서는 T3일 때 비로소 평형에 도달을 했대요. 그러니까 누가 더 평형에 빨리 도달하죠? 가랑 나중에서 가가 더 평형에 빨리 도달해요. 다시 말하면 가에서 무슨 속도가 컸다? 증발 속도가 컸다. 왜 증발 속도가 크다? 온도가 높다. 온도가 높다. 이거를 일단은 지문에서부터 알아낼 수 있겠네요.
됐어요. 시간 순서는 T1, T2, T3 이렇게 줬고 이거 강조하고 있는 거 보니까 앞으로는 시간 순서를 바꿔놓고 순서대로 맞춰라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요. 기억. 가에서 H2 기체의 양은 T2일 때와 T1일 때보다 많다. 한번 볼까요? 가에서 T2일 때는 이제 증발이 일어나서 평형 상태에 도달을 하니까 기체 상태의 양이 가장 많을 거예요. 평형 상태에 도달을 했으면. T1일 때는 평형이 아직 아니니까 T2일 때가 더 크다? 맞는 설명 되겠네요. 니은, 나에서는 T3일 때, 나에서는 T3일 때 이제 평형에 도달하죠. H2O 기체가 H2O 액체로 되는 반응은 아이고 일어나죠. 동적 평형 계속해서 반응이 일어나고는 있는데 멈춘 것처럼 보이는 상태예요. 디귿, T2일 때 H2O의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를 비교해봐라. T2일 때 가에서는 응축 속도랑 증발 속도가 같아요. 평형에 도달했기 때문에. 나에서는 어떻죠? 증발 속도가 아직은 더 빠릅니다. 그래서 이 나에서는 1보다 커요. 아이고 잘못 썼죠? 1보다 큽니다. 나에서는 1보다 크기 때문에 가에서가 더 작다 이래야 되는데 크다라고 나와서 틀렸네요. 넘어갑시다. 아직은 계산 문제 없죠. 사실 화학에서의 계산 문제는 양적 관계 문제나 중화 반응 문제 그런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개수 세는 거. 물리랑은 좀 차이가 있죠. 물리는 그러니까 물리학에서 하는 계산하고 화학에서 하는 계산이 많이 달라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뭐가 더 어렵나요? 화학이 훨씬 어려워요. 화학이 정말 훨씬 어렵습니다. 화학에서 나오는 계산은 센스를 요구해요, 학생들에게. 그래서 어떤 산수, 숫자 노름, 그러니까 숫자 가지고 장난치는 것들에 좀 익숙해야지 화학에 나오는 계산을 잘 할 수 있어요.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자, 8번 볼게요. 표는 수소와 이주기 원소 X부터 Z까지로 구성된 분자 가에서 다까지에 대한 자료이다. 가에서 다까지 중심 원자는 모두 옥텟 규칙을 만족한대요. 옥텟 규칙을 만족한다. X부터 Z까지는 임의의 원소 기호라고 했으니까 우리 마음속에서 두고 있을 필요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공유 전자쌍수 두 개인데 XHA로 돼 있으니까 뭐지? H가 먼저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H2O 아니야?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할 수 있는데 그냥 단순하게 원소의 조기나 주기에 따라서 어떤 결합을 하는지까지만 알고 있다고 가정하고 푸는 문제예요. 그리고 크게 신경 안 쓰고 A가 얼마인지 이렇게 찾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3개, 얘는 4개. 되겠네요. 가의 분자 모양 어떨까요? 지금 공유결합 2개 하고 있으니까 옥텟 규칙을 모두 만족하면 비공유가 몇 개죠? 비공유가 2개씩 있어요. 요거는 옥텟 만족하면 하나 있고 요거는 비공유가 없죠. 그죠? 비공유가 있으면 분자 구조가 꺾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 2개가 H랑 X랑 H 이렇게 있는데 이런 모양이기 때문에 꺾여서 얘는 극성 분자가 되죠. 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직선형 아니죠. 구분형이니까. 그래서 기억은 틀렸고. 결합각 한번 비교해 볼게요. 요거는 삼각뿔 모양이 되겠고 요거는 정사면체 모양이니까 다에서는 109.5도 정도 되겠고 나에서는 그거보단 좁아져요. 그죠? 왜냐면 비공유 전자쌍이 밀어내는 힘이 더 크기 때문에 맞는 설명 되겠네요. 극성 분자 3가지다. 가가 극성이고요. 나도 극성인데 다는 완전 대칭이기 때문에 무극성 분자죠. 리을만 맞습니다. 9번 볼게요. 학생들이 좀 머리를 아파할 그런 문제인데 아이고 이게 머리가 아프면 어떡하죠? 머리가 아프면 안 돼요. 머리 아프면 안 돼요. 이런 거 가지고 머리 아프면 안 돼요, 진짜. 이렇게 어떻게 풀어주세요라고 써있는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으면 어떡해요. 뒤에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안 나오는 문제들을 여러분이 좀 고민하면서 풀어야지. 이런 문제 가지고 어버버버 하고 있으면 큰일 난 거예요. 아무튼 내년에 화이팅 합시다. 25도씨에서 밀도가 D1 g/ml인 A 액체를 준비한대요. 그래놓고 문제에서 몰 농도 이런 거 X 줬네요. 2의 밀도 및 몰 농도 이렇게 줬고요. 가에서 10ml를 취해서 부피 플라스크에 넣고 물과 섞어서 순수한 물과 섞어서 부피를 뻥튀기 시켰대요. 오케이, 부피를 뻥튀기 시킨다 뭐죠? 부피를 뻥튀기 시킨다 몰수 변화는 없다. 몰수 변화는 없고 부피만 늘어나기 때문에 분모만 늘어나기 때문에 농도가 옅어질 거다. 몇 배 옅어질까요? 10에서 100이 됐으니까 10배 옅어지겠죠.
그래서 실험 과정 가에 나오는 요 액체를 몰농도를 몰라 컨센트레이션이라고 하죠. C라고 합시다. 그럼 얘는 100ml 만들 때 10분의 C 이렇게 만들면 돼요. 나의 용액. 그죠? 따라서 X는 10분의 C. 됐네요. 문제가 나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다 알려줬어요. 그죠? 다에서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뻔하죠. 10ml를 취해서 도대체 몇 ml로 뻥튀기를 시켰는지만 알아내면 되는데 불친절하게도 질량으로 줬어요. 그죠? 질량을 줬으면 항상 밀도를 찾아라. 밀도를 가지고 부피로 만들어라. 이 내용이죠. 일단은 100g을 밀도로 바꿔봅시다. 그러면 100을 D2로 나눠주면 되겠어요. 그죠? 원래는 10ml가 있었으니까 이만큼 옅어지겠네요. 처음 몰 농도는 C니까 요걸 간단하게 정리하면 Y가 될 거예요. 따라서 Y는 10분의 C 곱하기 D2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래서 X분의 Y 계산하면 D2 이걸로 끝. 뭔가 1번, 2번, D1은 왜 안 쓰지? 막 이렇게 여러분이 당황하실 수도 있는데 문제를 풀다 보면 안 쓰는데 쓰이질 않는데요. 좀 자신감도 필요하겠죠. 10번 아까 얘기했던 잔소리 뭐냐면 좀 대입을 해봐라. 여러분이 좀 침착하게 보시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근데 9번에서 헤매고 10번에서 이 문제를 만난다? 좋진 않아요. 9번에서 헤맸으면 일단 자신감 있게 9번을 좀 풀어내고 10번을 이렇게 보면 좀 달라도 2, 3주기 13족에서 15족까지 바닥 상태 원자 WSZ까지래요. 13족, 14족, 15족이 있고요. 요거 2주기 하나 써봅시다. 여기 3주기 하나 써볼게요. 요거는 선생님이 홀전자수 한번 아니다. 홀전자수는 어차피 공통으로 나오니까 위에다 한 번만 쓰고요.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수 해봅시다.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수 한번 재볼게요. 특징이 좀 있죠? 13, 14, 15로 넘어갈 동안 P오비탈에 하나씩 들어가면서 오비탈 수가 하나씩 늘어나는 구조예요. 2주기가 되었든 3주기가 되었든. 그래서 13족, 2주기 13족만 일단 정확하게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를 파악을 하고 나머지는 하나씩 증가하게끔 설정해 주시면 되겠어요. 13족 찾아봅시다. 이 친구는 S오비탈까지는 꽉 채우고 P오비탈에 이제 하나가 최초로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긴 모양이죠. 그죠? S오비탈에 두 개는 꽉 채운 상태로 이렇게 돼 있으니까 하나, 둘, 세 개가 들어가요. 3, 4, 5 이렇게 될 거예요.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 3주기는 어떻죠? 3주기는 이 친구들 다 채워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채워져 있고 그 다음 3p 오비탈에 하나, 둘, 세 개 들어가는 상황이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부터 하나씩 증가하도록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7, 8, 9가 되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 자료도 한번 표로 만들어 놓읍시다. 2주기, 3주기 여기다 할까요? 2주기, 3주기 2주기 뭘 쓸 거냐면 여기서는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써봅시다.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차이가 날까요? 차이가 나지 않죠. 왜냐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P오비탈에 하나, 둘, 세 개. P오비탈만 증가하기 때문에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는 윗줄과 아랫줄에서 변화가 없어요. 이놈 같은 경우는 하얀색 보시면 되죠. S오비탈에 4개 들어있다. 이것도 4개, 4개, 4개 찾아주시면 되겠고 3주기는 어떻죠? 3주기는 S오비탈에 2개 들어간 거. 그래서 6개, 6개, 6개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홀전자수는 공통으로 필요하죠. 그래서 윗줄에다가 13, 14, 15족의 홀전자수 3, 1, 2, 3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이 친구들은 홀전자수가 됩니다. 됐어요. 자료는 다 준비가 됐고요. W와 X는 다른 주기 원소고 원자가 전자수는 X가 Y보다 크다. 뭐 요거 가지고 우리가 뭘 하기는 어려우니까
요 두 번째 조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홀전자수 나누기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가 똑같아야 된대요. 홀전자수 나누기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 요 숫자로 나누란 얘기죠. 그죠? 1 나누기 3, 2 나누기 4, 3 나누기 5, 1 나누기 7, 2 나누기 8, 3 나누기 9 했을 때 똑같은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이 친구랑 이 친구예요. 3분의 1로 똑같죠. 사람마다 이게 좀 빨리 보이는 사람도 있고 좀 천천히 보이는 사람도 있어요.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센스는 이걸 보고 얘랑 얘밖에 없네. 그걸 곧바로 알아내는 거예요. 따져보지 않고도. 솔직히 그런 재능이죠. 그거는 천부적인 재능인데 숫자를 다루는 데 있어서 화학에서 좀 요구가 되는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화학에 워낙에 훌륭한 학생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상담을 할 때도 선생님이 화학을 할 때는 좀 수학을 잘하냐, 산수를 잘하냐 이런 걸 좀 묻기는 해요. 봅시다. 그래서 이 두 친구가 각각 W와 X가 될 거고 다른 주기 원소라는 것까지도 다 해결이 돼 있네요. X가 Y보다 원자과 전자수가 커야 된다. 뭐 이런 조건은 여전히 안 쓰이기는 하네요. 세 번째 조건 볼게요. S 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 나누기 홀 전자수. 이번에는 요거 나누기 요거 이렇게 되는데 Z가 제일 크다. 보이세요? Z가 제일 크다. 그리고 3배만큼 커야 한다. 3배만큼 커야 한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X인 건 분명한데 여기서 우리 XW를 찾아놨으니까 X가 이렇게 된다면 홀 전자수는 제일 작아서 분모는 엄청 작아요.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는 4개나 되니까 이게 4가 됩니다. 그럼 4대 4대 12가 가능해야 되는데 홀 전자수분의 여기 있는 홀 전자수분의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를 계산했을 때 12가 나올 수 있는 조합이 없죠. 따라서 얘는 X면 모순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X가 돼야 되고요. 이게 W가 돼야겠죠. 되나요? 그리고 사실 뭐 요거 WX 여기를 X로 가정하는 거는 X가 원자과 전자수가 좀 Y보다 커야 된다는 거에서도 모순이 나와요. 그래서 X가 여기 있는 거 찾을 수 있겠고 X 거 한번 볼까요? X는 이 자리에 있는 놈이죠. 홀전자수 분의 6이니까 얼마죠? 2가 되네요. 2대 6이구나. 그러면 Z는 6짜리구나. 여기서 계산했을 때 6 나올 수 있는 조합 1분의 6 요거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자리에 들어오는 원소가 Z가 되겠네요. Y는 홀전자수분의 S오비탈 들어있는 전자수에서 2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2분의 4 또는 3분의 6이 가능할 텐데 3분의 6은 이미 X가 차지하고 있으니까 2분의 4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윗자리 여기서는 하나의 테이블에 하나의 표에다가 한꺼번에 쓸게요. 이렇게 표시할 수 있겠네요. 다 찾았으니까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기억 Y는 3주기 원소다. Y는 2주기 원소네요. 틀렸어요. 니은 홀전자수는 W와 Z가 똑같다. W는 홀전자수가 하나고요. Z도 하나네요. 맞는 설명 되겠네요. 디귿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의 비율 S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의 비율은 X가 6개고요. Y는 여기 있으니까 4개 이렇게 찾으면 되겠어요. 3대2 맞습니다. 이렇게 하면 10번도 해결이 되네요. 11번 봅시다. 저는 천성적 천부적? 아무튼 되게 이런 문제들을 다 좋아해요. 내가 전공이 이제 물리학임에도 불구하고 생명과학 수업도 예전에 했었고요. 화학 수업도 현재 하고 있고 했을 때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 이거는 여러분에게는 좀 별로 안 좋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전공의 여부랑 상관이 없어요. 생명과학도 그렇고요. 화학도 그래요. 전공 여부랑 상관이 없어요. 퍼즐을 풀어내는 능력, 생각하는 능력 그것만 요구하고 있어요. 개념은 당연히 중요하죠. 근데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여러분이 만나는 그 개념들은 결코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개념이 많아서 못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해요. 저는 개념 정리하는 데는 정말 순식간이면 끝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과학 탐구 영역에서의 문제 풀이는 결국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풀어내는가, 퍼즐을 어떻게 풀어내는가, 그 능력 차이라고 생각을 해요. 봅시다. 이것도 상당히 좋아하는 유형인데 수소환자 오비탈 가부터 라까지 n 플러스 l과 n분의 n 플러스 l 플러스 ml을 n분의 n 플러스 l 플러스 ml을 나타낸 것이다. n은 주양자수, l은 방위양자수, ml은 자기양자수다. 저 숫자들의 아무것도
아무렇게나 무작위로 들어가지 않는다 정도는 알고 계시면 이 문제를 풀 수 있어요. 주양자수, 방위양자수, 그리고 자기양자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정리하지는 않을게요. 오늘은 문제 푸는 것만으로 끝내는데 그런 것들이 준비가 돼 있으면 충분히 찾을 수 있죠. 지금 n 플러스 l 해서 2가 되는 조합은 2랑 0밖에 없어요. 선생님은 n, l, ml 다음과 같이 수소 원자에 들어있는 전자의 상태를 표현할 텐데 얘는 2, 0밖에 안 되죠. 2 더하기 0으로 2가 된 거예요. 그러면 자기양자수는 당연히 0이 돼야 돼요. 그죠? 오케이. 상대값 나왔네요. 이런 상대값 퍼즐로 나오는 문제. 선생님 보통 어떻게 설명하냐면 실제값 곱하기 비례상수 요 구조로 보통은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값을 먼저 계산을 해볼까요? 200을 가지고 200을 이 자리에 집어넣으면 2분의 2 더하기 0 더하기 0이니까 2분의 2가 되죠. 그럼 1로 나오는 숫자를 6으로 바꿨다는 소리예요. 1로 나왔던 숫자를 6으로 바꾸기 위해서 얼마를 곱하면 되죠? 6을 곱하면 되죠. 그러니까 비례상수가 6이라는 거죠. 그 비례상수가 6이라는 것들은 여기 있는 모든 숫자에 적용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얘도 6으로 나누고 이 친구 8이라고 써있는 이 친구도 6으로 나누고 이 친구도 6으로 9라고 써있는 것도 6으로 나누고 12라고 써있는 것도 6으로 나눈 다음에 정확한 실제값이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바라보도록 할게요. 자, n 플러스 l이 3이 되는, 여기부터 이제 경우가 좀 달라지죠. n 플러스 l이 3이 되는 경우 뭐가 있냐면 3 더하기 0 해서 3이 됐을 수도 있고요. 2 더하기 1 해서 3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n분의 n 플러스 l 플러스 ml을 계산했을 때 2가 나오기 위해서는 3, 0으로는 안 돼요. 3, 0이면 얘는 분모는 3이고 3 더하기 0 하면 3 나오니까 ml이 3 나와야 되는데 말이 안 되죠. l이 0 되는 순간 ml도 0이니까. 그래서 3, 0, 3 더하기 0으로 3이 된 게 아니라 2 더하기 1로 3이 됐다. 그래서 2, 1까지는 알아낼 수 있고 얘가 2가 되기 위해서는 2 더하기 1이 3이니까 4가 되기 위해서 ml이 1이면 되죠. 그래서 나는 이러한 상태가 되겠다. 다는 어떻죠? 요게 2 더하기 1, 2 더하기 1로 3이 되고 2 더하기 1로 3이 되고 왜냐면 2분의가 있으니까 요 3분의는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2분의가 있으니까 n이 2, 그래서 2, 1, 그리고 분자를 보면 요게 3 만들어져야 되니까 이번엔 ml 대신에 0 들어갈 수 있죠. 방위양자수가 1이면 자기양자수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가능하니까 가능해요. 자, 마지막 더해서 4가 되는 경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4 더하기 0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3 더하기 1도 가능하겠죠. 2 더하기 2는 안 돼요. 왜냐면은 방위양자수가 2보단 작아야 되기 때문에 봅시다. 주양자수보단 작아야 되기 때문에 요거 3 더하기 1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왜냐면 여기 3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죠? 이게 유력해 보여요. 3, 1 해봅시다. 그러면 분모가 3이고 분자는 4가 벌써 만들어져 있으니까 자기양자수 3 들어가나요? 들어갈 수 있죠. 요거 찾으면 끝나는 문제예요. 기억, 나는 3s 오비탈이다. 나는 2p 오비탈이죠. 여기 1이니까 틀렸네요. 니은 에너지 준위는 가와 다가 똑같다. 수소 원자에서 에너지 준위는 주양자수만 보시면 되죠. 가와 다. 가에서는 2, 다에서도 2, 주양자수 같다. 에너지 똑같다. 디귿, ml은 가와라가 똑같다. ml은 0이고 가에서 0이고 라에서도 0이니까 가와라가 똑같다 할 수 있겠네요. 절반 왔네요. 절반. 아직까지는 뭐 할만하다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를 보는 순간 학생들이 뭐야 왜 이렇게 이온화를 많이 시켰어 이런 생각을 하셨나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야 왜 이래 3, 4, 5를 냈어 왜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뭐 비금속 원소 가지고 뭔가 문제를 만들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저거는 여러분이 개념만 확실하면 역시 크게 당황할 만한 자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죠?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그 원자과 전자가 몇 개인지를 알아낼 수 있겠다. W를 보시면 E4에서 E5로 넘어갈 때 에너지가 갑자기 증가하기 때문에 4개를 꺼내는 데는 별 힘이 들지 않았지만 에너지가 크게 들지 않았지만 5번째 거를 꺼낼 때는 껍질 변화가 생긴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따라서 W는 바깥쪽 전자 껍질에 4개가 있어야 돼요. 그 원자과 전자 수가 4개여야 되고요. 14족 원소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놈은 규소 아니면 탄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X도 보시면 똑같죠. E4에서 E5로 갑자기 증가했다. X도 E4에서 E5로
E3, E4는 별 차이가 안 나는데 E4에서 E5로 갑자기 증가하게 되죠. 그래서 X나 W는 전부 다 14족 원소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둘 중에 탄소, 규소 또는 규소, 탄소가 돼야 될 텐데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게 반지름이 작아요. 주기가 작습니다. 그래서 W가 탄소, X는 규소 찾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규소가 이제 X니까 이 자리에 집어넣고 본다면 원자 반지름이 규소보다 작아야 된대요. 남아있는 것들을 보자면 탄소 없고요. 규소 없으니까 인과 산소 중에서 반지름 작은 걸 골라야 되는데 인과 산소 중에서 인이 반지름이 더 크죠. 주기가 3주기라서. 그래서 인이 Y, Z가 산소 이렇게 찾으면 되겠네요. 간단하죠. 기억 X는 규소다 맞는 말이고요. 니은 W와 Y는 같은 주기 원소다. W는 2주기, Y는 3주기 틀렸네요. 주기율표 외우셔야 돼요. 20번까지만. 디귿 제2이온화 에너지는 Z와 이거 왜 물어봤는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2차 이온화 에너지 산소랑 Y는 인인데 둘 중에 비교해라 라고 원래는 이온화 에너지의 주기적 성질을 알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냐를 물어본 건데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을 하셔도 되죠. 이거 꺼내는 게 아무래도 힘들겠죠. 2주기니까 Z가 더 크다 할 수 있어요. 넘어갑시다. 13번. 간단한 양적 관계 문제예요. 간단하다고 하면 이제 또 학생들이 화낼 수도 있는데 간단한 양적 관계 문제가 맞아요. 어떻게 푸냐 봅시다. 화학 반응식을 보시고요. 어떤 상황인지 관찰하시고요. 그 다음 생각하세요. 화학 반응식 XYZ3를 반응시켜서 XZ 고체 그리고 YZ2 기체 이렇게 나오네요. 원자량 비는 X 대 Z가 5대 2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부터 알 수 있는 거 오케이 X의 원자량을 5K라고 합시다. 그리고 Z의 원자량은 2K라고 합시다. 이건 정해줄 수 있겠죠. 자, 이 친구 처음에 얼마나 준비했죠? Wg을 준비시켜가지고 모두 반응시켰대요. 이거 Wg 반응시켰더니 이 친구 나온대요. 그죠? 그 얘기는 뭐죠? 이게 몇 몰인지는 모르겠는데 얘랑 얘는 이거 예를 들어 1몰 반응을 시켰으면 얘도 1몰 나오고 이 친구도 1몰 나와야 되죠. 그죠? 1대 1대1이니까. 생성된 이 친구의 질량과 이 친구의 부피를 측정한다라고 하네요. 이거 질량 얼마인지 나와 있죠. 그죠? 질량을 뭐로 나눠주면 질량을 여기서부터 나오는 X와 Z의 원자량을 내가 지금 표현을 해놨으니까 이것으로부터 화학식량을 알아낼 수 있고 화학식량이 현재 XZ 화학식량이 7K죠. 화학식량으로 나눠주면 0.56W 나누기 7K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얘가 뭐죠? 몰수죠. 생성된 몰수죠. 그리고 정확하게 이게 몇 몰인지는 120ml라는 것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120ml를 24L로 나눠주면 되죠. 24L는 24,000. 약분해주면 200분의 1 맞나요? 분자분모에 5를 곱해주면 1000분의 5가 되면서 K0.005 몰이 되네요. 뭐 어떤 숫자를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편하신 거 쓰시면 돼요. 산수는 잘해야 되고요. 그래서 요 몰수랑 이거랑 어때야 되죠? 같아야 되죠? 200분의 1을 갖다가 쓰면 편할 것 같아요. 7로 일단 약분되는 숫자네요. 56은 7, 8에 56이니까 0.08W 나누기 K 한 것이 200분의 1 이렇게 나오네요. 0.08은 100분의 8이죠. 100분의 8. 그러니까 0.08에 있는 100을 지우시고 200에 있는 100을 또 지우면 되겠네요. 그리고 2를 곱해주면 16W가 K다. 이런 걸 알아낼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러면 X의 원자량 16W를 곱해서 80W, Z의 원자량 16W를 곱해서 제 K 자리에 16W를 집어넣어서 32W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됐나요? 자, 몰수 알죠? 처음에 준비한 이 친구의 몰수도 알죠? 그러면은 몰수랑 질량을 가지고 X, Y, Z3의 화학식량 얘기할 수 있어요. W를 준비했는데 이 친구 몰수가 200분의 1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200W가 화학식량이다 라는 거 알 수 있네요. 그럼 다 됐죠. X가 하나 있고 X 하나를 뺄 거고요. Z 3개를 뺄 거예요. Z 3개면 96이죠.
이렇게 빼주면 남는 게 뭐죠? y 하나 남겠네요. 되나요? 되나요? 80 빼면 120, 120에서 빼면 24. 산수 빨라야 돼요. 정말. 정확해야 되고요. 산수 빨라야 되고요. 계산 많이 나와요. 슬슬 나오는 데가 됐네요. 14번 봅시다. 14번 산화하는 반응식 문제네요. 산화하는 반응식의 양적 관계. 양적 관계까지는 아니고요. 산화하는 반응식 완성하는 수준으로 충분하다고 봐요. 양적 관계에 대한 내용도 없는 건 아닌데 뭐 크리티컬하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이 기말고사를 또 앞두고 있고 하니까 이런 문제들은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어요. 기말고사에 나올 수 있는 내용이니까요. 지금 배우는 내용이니까 여러분이. 볼게요. 화학 반응식 쭈루룩 나와 있어요. 아, 문자 엄청 많죠. 문자 엄청 많죠. 산소의 산화수 -2. 좀 약 올리는 것 같죠, 이런 거. 물론 뭐 아닐 수도 있는데 저게 아니겠어? 약간 예외가 몇 개 없으니까. 됐어요. 그 다음 봅시다. 이 친구 3몰이 반응할 때 생성된 XN 플러스는 1몰이다. 아, N가 양이온이 1몰이다. 우리 이런 내용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개수를 먼저 좀 정리를 합시다. 원자도 개수가 같아야 되고 전하량도 같아야 되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으니까요. X는 좌변에 보니까 2A개가 있네요. 그죠? 우변에 보니까 X는 D개가 있어요. 이 X는 여기에만 등장하니까 좌우의 개수가 같아야 돼서 D 자리에는 2A를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생성된 이 친구가 1몰일 때 반응한 이 친구는 3배 많아야 된대요. 1몰일 때 3몰이니까 3배 많아야 된대요. 지금 2A가 1몰이라면 이거의 3배면 6A가 돼야 됐죠? 그래서 B도 6A로 고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됐나요? 자, 여기도 한번 볼게요. 산소가 AM개가 있죠. 산소가 AM개가 있어요. 그럼 여기도 산소가 몇 개 있어야죠? AM개가 있어야 되겠죠. AM개. 됐네요. 그러면 수소는 몇 개 있죠? 2배 해줘야 되니까 2AM개 있다고 할 수 있겠네요. 여기 2AM 써주시면 되겠어요. 2AM. 어제는 물리를 하고 오늘 화학 하려니까 AM이냐 MA냐 좀 헷갈리네. 아무튼 B는 앞에서 봤듯이 6A 이렇게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다 찾았어요. 전하량 보존 법칙 한번 써볼까요? 좌변의 전하량. -2짜리가 A개 있는 거죠. 일단 -2짜리가 A개 있다. 요거는 N-1 플러스 양이온이 N-1짜리가 6A개 있다. 플러스 6A N-1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플러스 1짜리가 2AM개 있다. 좌변의 전하량과 화학 반응식이 제대로 써있다면 우변의 전하량 같아야 되죠. 2AN 플러스 6AN이니까 결국 8AN이 되겠네요. 그죠? 2AN, 6AN이니까 8AN이 됐어요. 요 놈은 전하량 없고요. 요거 좀 정리를 해볼게요. 현재 6AN 있죠? 넘어오면 2AN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이너스 6A가 요거 전개해보면 6AN 마이너스 6A 이렇게 나오니까 6A랑 마이너스 2A 계산해서 마이너스 8A 만들어주시고요. A는 일단 날릴까요? A는 날려도 될 것 같아요. 먼저 약분 합시다. 2도 날려도 되죠? 3 날리고 4 되죠. 여러분 간단한 걸 더 좋아하니까. 그 다음에 봅시다. 그럼 요거는 간단하게 쓰면 3n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1이죠. 그죠? 이거는 플러스 m은 4n 이렇게 나오겠네요. 자리를 바꿔볼까요? 그러면 n-n은 4다 이런 식이 하나가 나와요. 됐네요. n-n은 4다. n-n은 4다. 그게 여기서부터 나온 거죠. 문제 상황 가지고. 반응물에서 이 친구의 산화수 분의 이 친구의 산화수는 3이다. 요거 식으로 이제 만들면 끝나겠네요. 두 개 연립하면 끝나겠죠. Y의 산화수 한번 볼까요? Y의 산화수 나와 있네요. 반응물에서, 그러니까 왼쪽에서 찾으라는 거죠. 왼쪽에서 Y의 산화수는 n-1 분의 X의 산화수 어떻게 찾죠? X의 산화수 어떻게 찾지? X의 산화수 일단 X, 소문자 X로 써봅시다. 그런 놈이 몇 개 있죠? 2개 있어요. 더하기. 마이너스 2짜리가 몇 개 있죠? M개 있네요. 마이너스 2짜리가 M개 있어요. 그죠?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가 남는데요? 마이너스 2가 남는데요.
이렇게 해서 x 찾아주시면 되는 거죠. 넘기면 2x는 2m-2니까 2로 약분해서 오케이, x의 산화수는 이 자리에 들어가는 거고요. 2로 약분해서 n-1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이 친구가 3이다. 계산해보면 n-1은 3n-3이다. 그래서 넘겨보면 저쪽으로 정리를 할까요? 3n-m은 2다. 이렇게 되겠네요. 이 두식 연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하면 다음에 m 상쇄되겠죠? 2n은 6, n은 3, n이 3이면 m은 7. 문제에서 묻는 건 둘의 합이었어요. 10 나오겠네요.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침착하게 배웠던 걸, 그 전화량 보존 법칙 이런 거를 예전에는 많은 선생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요즘은 또 안 하시고, 그래서 뒤통수를 맞는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데 또 다른 수학적 센스를 요구하는 문제가 나왔죠. 수학적 센스를 요구하는 문제.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연습을 하셔야 되고, 하다 보면 됩니다. 요거. 여러분은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 되려는 시기잖아요. 고등학교 3학년이 되는 시기인데, 그 시기에 사고력이라고 하는 건 정점을 찍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고등학교 3학년 때의 사고력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의 사고력과는 차원이 다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충분히 잘 해내실 수 있을 거라 봐요. 이것도 보시면 35짜리랑 37짜리를 적당히 섞어서 평균이 35.5다 라는 소리는 35가 많다 라는 뜻이고, 35와 37 두 점이 있고 요 중간쯤에 반에 반 여기에 찍힌다는 얘기는 3배 정도 차이가 나겠다, 이런 거 감이 오시죠? 100%를 3배 정도 차이 나게 분할하려면 75와 25 이렇게 정하시면 되겠고, 요 놈은 69, 71 역시 두 칸짜리를, 그죠? 두 칸짜리를 반으로 쪼개고, 일단 얘는 두 칸짜리인데 0.8 넘어가 있죠. 그러니까 0.8이면은 이거에 반에 반 이렇게 해가지고 5등분 한 거일 거예요. 그러면 요만큼이 0.8이니까 그러면 2대 3 이런 거 얘기할 수 있겠죠. 누가 많아야 되죠? 69 쪽으로 가 있으니까 얘가 더 많죠. 2대 3의 비율로. 끝났어요. 이렇게 안 하고도 풀 수 있죠. 물론 산수 그 식을 세워서 1차 방정식을 풀어서 풀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게 가장 빠릅니다. C분의 D 3분의 2 맞고요. 1g에, 아이고 너무 쉬운 문제죠. 1g에 어쩌고저쩌고 질량수 나와 있는데 뭘 물어보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69분의 1, 71분의 1 뒤집어주면 69분의 71, 1보다 크네요. 맞는 말. 디귿, 요거는 이제 조금 배우고 감도 좀 익혔으면 좋겠는데 굳이 내가 이거 배우고 X2 1몰에 들어있는 이 친구가 얘네들의 존재 비율이 이러이러할 때 라는 소리는 뭐냐면 평균 원자량으로 계산해라 라는 뜻이에요. 평균적으로 그만큼 있다. 다시 말하면 요 X2는 이때 요런 조건에서, 이러한 환경에서 X2는 분자량이 35.5 곱하기 2예요. 71로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이 친구의 양성자 수는, 원자 번호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 17짜리가 2개, 34죠. 빼면 37. 이게 중성자 수와 같습니다. 평균 원자량의 의미를 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느냐, 그런 것까지 묻고 있어요. 16번, 재밌는 문제예요. 나는 재밌어 하지만 학생들은 싫어하겠죠. 자, 퍼즐 문제예요. 봅시다. 상대값으로 줬어요. 상대값으로 줬어요. 저게 무슨 뜻이냐. 우리 화학에서든 이 생명과학도 그렇고 물리학에선 저 표현이 잘 안 나오긴 해요. 언젠간 나오려나 싶긴 한데 저 표현이 잘 안 나와요. 뭐냐면 나누어 놓은 거, 뭔가를 어떤 두 물리량을 나눠 놓은 거, 이건 비교하겠다는 뜻이에요. 이게 크면 클수록 분자가 더 많다라는 뜻이에요. 1이면 분자 분모가 비슷하다라는 얘기고, 지금 보니까 10의 8제곱, 10의 14제곱 있어서 이 친구가 가장 크죠. 무슨 뜻이냐? H3O 플러스가 가장 많다. B1의 상대적으로 제일 많다라는 얘기예요. 어떤 물질을 섞었는지, 어떤 물질을 지금 준비했는지 알려져 있기 때문에 H3O 플러스가 상대적으로 제일 많다. HCl이 되겠죠. H3O 플러스가 상대적으로 제일 적다. 이게 NaOH가 될 거예요.
중간에 있는 게 H2O가 되겠죠. 그러면 상대값 해결할 수 있겠네요. 상대값 해결할 수 있겠네요. 순수한 물은 H3O 플러스랑 OH-가 같아야 되니까 이걸 1로 바꾸셔야 돼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하면 되죠? 10의 마이너스 8제곱으로 곱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될 거고, 이 친구는 10의 마이너스 8제곱 곱해주면 10의 6제곱 되겠네요. 지수 법칙이죠. 됐나요? 봅시다. 기억, HCl은 가다. 틀렸네요. 니은 X 한번 계산해 볼래? 한번 해볼까요? 문제에서 나와 있는 게 H3O 플러스의 양이 가가 나의 200배래요. 가에서 H3O 플러스의 양 한번 계산해 볼게요. 가에서는 H2O에서 H3O 플러스의 양, 몰수 곱하기, 몰농도 10의 마이너스 7제곱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제곱 곱하기 X 이렇게 하면 되겠죠? 단위는 물론 밀리몰로 나올 거예요. 밀리리터를 곱했으니까 X가 아니고 10이네요. 10. 그러면 그 친구가 가에서의 H3O 플러스의 양, 몰수가 되겠죠. 얘가 나의 200배래요. 이 친구가 200배래요. 나 것도 계산해볼까요? 나 거. 10의 마이너스 8제곱인데 어떻게 하죠? 곱이, 차이가, 요거는 나눴을 때니까 차이가 8만큼 나는 수고 합이 14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3하고 11이면 되죠. 참, 이것도 어려운 얘기인데. 네, pH랑 pOH를 더했을 때 14가 되니까 지수끼리, 지수의 마이너스 떼고 8하고 8만큼 차이가 난다는 소리고 요거는 요 두 놈의 몰농도의 지수 부분의 합이 14가 된다는 걸 생각을 하면 요 놈 같은 경우는 10의 마이너스 11제곱 나누기 10의 마이너스 3제곱 요런 꼴로 되어 있고요. 그러면 딱 곱하면 10의 마이너스 14제곱이 되니까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요건 차이가 6만큼 나야 돼. 그리고 위에가 더 커야 돼. 그러면 10의 얼마면 되죠? 차이가 6이고 합이 14. 그러면 10하고 4면 되네요. 그래서 10의 마이너스 4제곱 10의 마이너스 10제곱 이렇게 들어가 있겠네요. 그럼 곱이 마이너스 14제곱이니까. 그래서 NaOH에서 H3O 플러스의 양은 10의 마이너스 11제곱 곱하기 X 이렇게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X 구해볼까요? 어떻게 구하죠? 일단은 102개를 날립시다. 으짜 마이너스 9승. 그리고 10의 마이너스 9승이랑 10의 마이너스 7승 곱하면 10의 제곱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2로 나눌게요. 여기 2 있으니까 으짜 곱하기 5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은 500, x는 500이네요. 이에 맞는 말. 디귿. 나의 pOH랑 다의 pH를 구해봐라 라고 하네요. 나의 pOH는 어디서부터 나오죠? 나의 pOH는 OH-몰농도로부터 나오죠? 마이너스 로그를 취하면 3이니까 분자는 3. 다의 pH 여기서 마이너스 로그를 취하면 4니까 4분의 3 되면서 1보다 작아요. 됐죠? 이거 못하면 안 돼요. 차이 보는 거. 그러니까 합이 얼마고 차이가 얼마일 때 두 수는 얼마냐. 어차피 1에서 14 중에 고르면 되거든요. 1에서 13까지 중에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겁니다. 이것도 상당히 전형적인 문제죠. 이거 전형적인 중화적정 문제예요.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고 여기까지는 거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문제까지는. 그리고 중화반응 양적 관계 문제 생각보다 안 어려웠던 것 같고 아무튼 여러분이 알아서 한번 걸러봐 주세요. 자, 25도씨 10초 A 1g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을 알아보기 위한 중화적정 실험이래요. 25도씨 10초 A의 밀도 나와 있으니까 아, 부피와 질량을 환산할 수 있겠구나. CH3COH의 분자량 60 안 알려줘도 알고 있어요. 자, A 10ml에 물을 넣어서 50ml를 만들었다. 오케이. 이 처음에 준비한 식초 A 이 친구의 몰 농도를 우리 C라고 합시다. 몰락 컨센트레이션 C라고 하죠. 10ml에 물을 넣어서 50ml를 만들었어요. 아까 그거죠. 대빵 많이 나오네요. 5분의 C가 돼요. 물 켰으니까. 가해 수용액 20ml랑 적정을 하네요. 그래서 완전 중화 반응식 곱하기 20 한 개. NaOH, KOH죠? KOH 지금 몰 농도가 A래요. 곱하기 집어넣은 부피 30. 이거 풀어주면 문제에서 묻는 거 A니까 A에 대해서 정리해 볼 수 있겠죠? A는 15분의 2 C가 되겠네요. C만 찾으면 끝나네요.
이 C를 알아내기 위해서 자료를 또 주었어요. 문제에서 뭐냐면 식초 A 1g에 들어있는 CH3COH의 질량은 0.05g이래요. 일단 식초 A 1g이면 부피가 얼마죠? 밀도를 가지고 부피로 바꿀 수 있죠. D로 나누면 되겠네요. 그래서 D분의 1ml예요, 현재. D분의 1ml에 얘를 리터로 바꾸려면 1000으로 나눠주면 되죠. 1000분의 1을 이렇게 곱해주고 요건 단위가 이제 리터가 됐어요. 0.05g이래요. CH3COH의 질량이. 그러면은 0.05g이 도대체 몇 몰인지 알아내기 위해서는 분자량 또는 화학식량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요거 계산하시면 돼요. 이게 뭐다? 처음에 준비했던 몰 농도 C가 되겠다. 계산해볼까요? 1000분의 1이 분모에 있으니까 날리고 1000을 곱해주시면 되죠. 그리고 0.0, 0.0, 100 날리시고요. 0 날리시고요. 6분의 5, D분의 1이니까 오케이, C는 6분의 5D가 되겠네요. 그죠? 뒤집어서 곱하면 되니까 이렇게 나와요. C 대신에 집어넣을까요? 그러면 끝납니다. 해보죠. 15분의 2 곱하기 6분의 5 D. 그래서 약분할 거 약분해 주시면 9분의 D로 나옵니다. 되겠죠? 18번. 볼게요. 화학반응식 문제네요. 화학반응식 문제. 뭔가? 예. A와 B가 반응해서 얘랑 얘를 생성하는 반응이 화학반응식이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반응식 보시면 요거 항상 신경 쓰셨으면 좋겠어요. 상태가 어떻지? 되게 중요하게 작용을 하거든요, 문제 풀 때. 이 문제는 그걸 놓치셨으면 아마 못 푸셨을 거예요. 요거 볼게요. 지금 보시면 기체 반응을 하는데 1 더하기 4는 5, 3 더하기 2도 5니까 반응 전후에 전체 몰수의 변화가 생기지 않아요. 그걸 놓치시면 안 되고, 볼게요. 반응 1과 2에서 전부 다 B가 한 개 반응물이래요. 전부 반응한 게 B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부터 한번 찾아봅시다. 그리고 질량에 대한 얘기 나오죠? 질량 보존 법칙 놓치시면 안 되겠어요. 그렇게 세 가지 개념을 가지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처음에 15WA를 준비했죠. 그래서 3C 플러스 2D 이렇게 돼 있는데, 얘 15W, 요거 16W 준비했는데, 그럼 전체 질량이 얼마죠? 31W인데, 이 친구들 31W 다 나온 게 아니라 21W만 나오더래요. 그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B는 한 개 반응물 16W 다 없어졌고요. A가 마이너스 5W만큼만 반응을 했나봐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반응해서 얘네들이 생긴 거죠. 그럼 남는 거 볼까요? 남는 거 A 몇 W? 10W 남죠? 오케이. 그러면 우리 문자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15W 준비해서 10W 남았다? 그러면 누가 봐도 이거 3N 잡고 싶고 요거 2N 잡고 싶어야 돼요. 요거는. 그래서 일단은 이거 3N만큼이라고 합시다. 요거 2N만큼이라고 할게요. 그럼 요것도 2N만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이 친구 봅시다. 얘가 3N이고 얘가 2N이면 얘는 몇 N이죠? 마이너스 N이죠. 마이너스 있으니까. 마이너스 N만큼 없어졌대요. 근데 지금 반응 B가 1대 4니까 마이너스 4N 돼야 될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플러스 5N일 거고요. 됐나요? 16W가 이 친구는 4N이구나. 몇 N인지 모르겠어. 3배 12N이야. 문자 잡을 수 있겠네요. 그럼 다 됐죠? 해볼까요? 이거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을 만하죠. 상대값 계속 나와요. 비례상수 잊으면 안 됩니다. 볼게요. 남아있는 반응물의 양은 현재 2N이에요. 그죠? 남아있는 반응물의 양 2N이고, 생성물의 전체 양은 5N이 될 거예요. 개수가 똑같으니까 5N 이렇게 찾아주시면 2분의 5라고 써야 될 거를 3이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비례상수로 5분의 6을 곱했겠구나. 그죠? 5분의 6을 곱해서 이 숫자를 만들었구나.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하면 돼요? 상대값 싫어. 실제값으로 바꾸고 싶어. 그럼 얘는 2분의 5가 될 거고, 6분의 5를 곱하면 되죠? 3분의 5가 되겠네요. 됐죠? 그래서 이 두 번째 조건으로 우리가 또 두 번째 조건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볼게요. A의 질량 이만큼 있고 B의 질량 이만큼 있는데, 남아있는 반응물의 양 분의 생성물의 전체 양 계산한 게 3분의 5가 나오도록 한번 해봅시다.
A는 처음에, 요거는 이제 실험 1에 대한 내용이었고요. 실험 2에 대한 내용 여기다가 써볼게요. 줄은 똑같습니다. A의 처음 양 2N몰 있었고, B는 모르겠어요.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어요. C, D는 이제부터 만들 거고, A는 얼마나 반응했는지 역시 모르겠어요. X라고 X는 안 되겠죠? 요거는 A라고 할게요. 네. 그럼 요거의 몇 배만큼? 4배만큼 반응해야 되죠? 마이너스 4A. 아하, 4A가 되겠구나. 그죠? 그럼 이 친구는 얼마나 나오죠? 5A가 나오겠네요. 개수합이 똑같습니다. 됐죠? 그러면은 남아있는 반응물 2N-A 생긴 놈들 5A 이 놈들 계산하면 3분의 5가 나온다 씩 세울 수 있겠네요. 2N-A분의 5A 한 개 3분의 5가 나오더라. 5는 약분할까요? 3 곱하면 3A는 2N-A 이렇게 나오고 넘기면 4A가 2N이 됩니다. 그쵸? 그래서 4A 대신에 우리가 2N 준비할 수 있고 아하, 요 자리가 2N이구나 라는 거 알아낼 수 있어요. 색깔 좀 다르게 할까요? 다른 논리 과정에서부터 나온 거니까. 그러면 X 찾을 수 있죠? 4N의 절반 8W 되겠네요. 오케이, 그럼 다 했어요. Y만 찾으면 됩니다, 이제. 세 번째 실험, 어디다 쓸까요? 세 번째 실험. 요거 2N 준비했고요. 요거 12N 준비했고, 이번엔 1대4 생각하면 얘가 한 개 반응물 다 없어지고요. 4배 마이너스 8N. 4N 남죠? 10N 반응시켰죠? 나온 거 10N이에요. 실제 값이 2분의 5죠? 실제 값에 5분의 6을 곱해야 상대값 나오겠죠? 요 Y 자리에 채우는 건 상대값이니까 3 나오겠네요. 8 더하기 3, 답은 11 이렇게 되겠어요. 찾아주시면 되겠고. 자, 19번. 전형적인 중화반응의 양적 관계 문제네요. 봅시다. 중화반응 양적 관계 문제는 개수만 세시면 돼요. 말은 쉽지. 항상 다 말은 쉬워요, 말은.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한 방법으로 1년 내내 연습하면 극복 안 될 게 없어요. 정말. 그렇게 냈어요. 그렇게 나왔고. 이 중에 3개는 또 버려도 되고. 1등급을 목표로 한다면 43점. 볼게요. 써볼게요. 일단은 문제에서 또 힌트도 되게 중요한 힌트를 줬어요. 가가 중성이래요. 가가 중성이라고 돼 있고 V 잔뜩 나오는데 이거 굳이 달고 갈 필요 없죠. V1이라고 합시다. 상관없어요. 상대값 나와 있는데 이것도 우리가 V를 1이라고 둬도 상관이 없는 하나의 이유죠. 애초에 V를 1로 놔도 상대값이면 그 비례상수 안에 V를 포함시켜버리면 되니까 얼마든지 해결이 가능한 가정이에요. V를 1로 놓고 개수 한번 세볼게요. 순서대로 H 플러스 A 마이너스 H 플러스 B E 마이너스 그리고 NA 플러스 OH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순서대로 개수를 좀 써봅시다. 부피 곱하기 몰농도 하면 개수 나오죠? 3V 곱하기 V는 1이니까 3 곱하기 A 하면 요놈의 몰수가 나오겠네요. 1대 1이니까 3A. 이 친구는 어떻죠? B가 1만큼 있네요. 얘는 근데 2가 산이니까 2B, 이거는 B. NA 플러스랑 OH 마이너스 2 곱하기 2분의 5A니까 이 친구들은 5A, 5A 이렇게 나오겠네요. 첫 번째, 얘네들 중성이래요. 중성이란 얘기는 수소의 개수와 수소이온의 개수와 OH 마이너스의 개수가 같아야 된다는 소리니까 중성 조건 여기다가 써봅시다. 3A 더하기 2B 한 개, 5A와 같아야 된다. 넘겨보면 2B와 2A가 같으니까 B와 A가 같아야 되네요. 그죠? 그래서 B 대신엔 A로 바꿔도 되겠네요. 이거 2A 쓸 거고요. 이것도 A 씁시다. 됐고. 자, 그 다음 문제에서 알려준 거. 모든 양이온의 몰농도 합의 상대값을 줬는데, 우리 상대값 나와 있으니까 역시 비례상수 한번 찾아봅시다. 비례상수 한번 찾아볼게요. 얘는 중성이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양이온은 이 친구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5A가 전체 양이온 수고, 전체 부피 어떻게 되죠? V가 1이니까 3 더하기 1 더하기 2에서 6 나오겠네요. 6분의 5A를 지금 5라고 나타내고 있네요. 그죠? 그래서 비례상수를 찾느니 A 대신에 얼마라고 하면 A 대신에 6을 집어넣으면
A 대신에 6을 집어넣으면 비례상수 1로 바꿀 수 있죠. 그죠? 되게 편해요. A 대신에 6을 집어넣으면. 됐죠? 이것도 모든 용액의 몰 농도가 A를 가지고 있게끔 바뀌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가정이에요. 그리고 상대값 나왔으니까 얼마나 행복해. 이거는 되게 행복한 상황이에요. A에다가 6 집어넣고 한번 해봅시다. 그럼 비례상수 1이니까 얘네들 상대값이 아니라 실제값으로 바꿔서 생각할 수 있거든요. 요거 A에다 6 집어넣으면 이 친구는 18, 요것도 18, 얘는 2A가 12, 요거는 6, 요거는 30, 30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네요. 요게 첫 번째 용액이고요. 용액 가. 용액 나 볼까요? 용액 나는 3분의 1만큼 집어넣네요. 3분의 1만큼 들어오네요. 6, 그죠? 그리고 이놈의 x배가 들어오네요. x배, 12x, x배, 6x. 이 친구는 이것도 2v였던 게 2xv가 됐으니까 x배 맞죠? x배, 30x. 여기 30 이렇게 나옵니다. 30x. 됐죠? 이제 좀 가정을 하셔야 돼요. 모든 양이온의 몰농도 합 이렇게 찾는데 얘가 염기성일 수도 있고 산성일 수도 있어요. 별 생각 안 하고 그냥 가정을 할게요. 얘가 만약에 산성이라고 합시다. 산성이라고 하면 이제부터는 양이온 수가 요거랑 요거 더해야 되죠. 6 더하기 12x. 근데 거기에서 뭐는 빠지죠? OH-의 수는 빠지죠. 맞아요? 그러고 나서 Na 플러스가 새로 들어오죠. 그럼 요까지는 뭐죠? 이만큼이 H 플러스 수고 요거는 Na 플러스 수니까 이게 양이온 수가 될 거예요. 그죠? 양이온 수 나누기 뭐 하면 부피해주면 부피는 3x 플러스 1이네요. 3x 플러스 1 이렇게 계산해주면 이게 얼마다? 9다. 이런 조건이 하나가 나오는데 요거 풀어보시면 x가 음수로 나와요. 왜냐면 30x 날라가니까 6 플러스 12x가 얘가 27x 플러스 9가 되면서 넘기면 마이너스 3, 넘기면 15x 나오면서 모순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건 산성이 아니에요. 두 번째 용액은 염기성이고요, 여전히. 그 얘기는 Na 플러스가 유일한 양이온이고요. 30x 나누기 전체 부피 3x 플러스 1 해준 게 9가 나온다라는 뜻이네요. 그럼 30x는 27x 플러스 9니까 x는 넘기면 3x니까 3x는 9 나오면서 x는 3 나오겠네요. 됐나요? x는 3 찾았네요. 3 여기 6 됐어요. 여기 3 여기도 3 오케이. 그러면 다용액 볼까요? 다용액은 가랑 처음 상태는 똑같아요. 18 얘도 18 다용액에 있는 그 H2B는 여기서 양이 똑같죠. 나랑 다가. 그러니까 이 윗줄에 있는 거 그대로 갖고 오면 되겠죠. 30 곱해가지고 X가 3이니까 36, 18 되고 얘는 어떻죠? 이 놈의 절반만큼 들어오면 되죠. 지금 이렇게 돼 있는 놈의 절반이면 15X죠. 15X인데 X가 3이니까 45 될 거예요. 드디어 H 플러스가 많네요. 그죠? H 플러스가 더 많아졌어요. H 플러스가 많아졌으면, 그리고 얘가 1가 그 염기성 용액이니까 사실은 없어진 만큼 들어오게 되면서 양이온수를 따져라. 그럼 이거 두 개만 더 하시면 돼요. 그래서 54. 부피 얼마죠? 3 더하기 3 더하기 3, 9. 그래서 얼마예요? 6 나오겠네요. 그래서 Y 자리에는 6이 들어갑니다. 됐나요? 그럼 X는 3, Y는 6, 답은 2가 되겠네요. 그렇죠. 마지막 문제네요. 20번. 수학적인 센스, 그러니까 산수에 있어서의 센스, 수적 감각을 요구하는 문제 중에서 끝판왕이에요. 얘가 20번이. 제일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선생님이 푸는 걸 보면은 너무 어렵다. 저거는 못 따라하겠다. 솔직히 없었을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해요. 솔직히 없었을 거라고. 근데 지우개가 다. 근데 요 문제 20번 같은 경우는 얘도 물론 선생님이 푸는 걸 보면은 되게 쓱쓱쓱 푼다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요 문제는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풀기를 좀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지우개도 이제 거의 다 썼네요. 마지막 문제를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일기압, T도씨 일기압에서 실린더 가완하에 들어있는 기체에 대한 자료다. 위에 있는 말은 크게 의미가 없죠. 그냥 개수 세는 문제구나 하시면 돼요. 전체 기체의 밀도가 나와 있고요. 질량비 나와 있고 원자수 나와 있네요. 밀도가 지금 8대 9니까 부피를 좀 잡아놓고 질량으로 바꾼 다음에 응용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질량비, 밀도 이런 거 나와 있으니까 부피 먼저 정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1리터 할게요. 요것도 1리터 할게요. V리터가 원칙적이긴 한데 그냥 1리터 합시다. 어차피 상대값이에요. 어차피 상대값. 위에서 했던 거랑 비슷하게 V로 잡아도 상대값 자리에 우리가 비례상수를 내 맘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1리터고 9g이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면은 9g이 1대 2로 나눠져 있다는 소리니까 이 친구 3g, 이 친구 6g이죠. 질량. 맞나요? 이 친구는 8g을 3대 1로 나눈다 소리니까 질량이 6대 2가 되겠네요. 맞나요? 되겠어요. 그리고 보니까 얘는 3g이었던 게 6g으로 늘어났죠. 요거 양을 우리 한번 문자로 나타내 볼게요. 몰수로. 요거 n몰 있다고 하고요. 요거는 2n몰 있다고 할게요. 그리고 얘는 뭐로 잡는 게 편하죠? 6이니까. 그게 2가 되니까. 요거 3n몰, 요거는 m몰 이렇게 잡으면 편하겠네요. 오케이. 그런데 부피가 어떻죠? 부피가 똑같죠? 몰수가 같아야 되겠네요. 식이 하나 나오겠습니다. 뭐죠? n 더하기 3m은 아래에 있는 거 2n 더하기 m 이렇게 될 거고 넘기면 2m은 n이다. 그래서 n 자리를 m으로 바꾸는 게 편하겠네요. 이거 2m이고요. 요거는 4m 이렇게 나올 건데 역시 1리터에 5몰이라고 합시다. T도씨라고 지금 온도 맘대로 정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1리터에 5몰이라고 한다면 M 대신에도 1로 바꿀 수 있죠. M 대신에도 1로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친구의 몰수비는 2대 3이다예요. 이 친구의 몰수비는 4대 1이고요. 그냥 몰수가 4, 1, 몰수가 2, 3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럼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숫자의 센스가 여러분이 그 상대값을 처리를 할 때 이런 건 좀 날려도 되겠구나. 이런 거는 좀 넣고 계산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차이예요. 숫자의 센스는. 자, 그러면 일단 이 자리는 해결이 되죠. 몰수와 질량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죠? 2몰일 때 3g이래요. 이 친구죠. 2몰일 때 3g. 이 친구는 3몰일 때 6g, 3몰일 때 6g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요. 그죠? 이거 약분하면 2니까 뒤집어서 곱한다? 일단 요 앞에는 3분의 4가 있네요. A분의 C만 계산하면 되죠? 자, X 원자수랑 Y 원자수를 줬어요. 이거 가지고 한번 식을 써봅시다. 뭐죠? 몰수비 나와 있으니까 X가 XA, XB 이렇게 돼 있어서 2A 더하기 3B 나누기 Y는 어떻죠? 이런 거 2몰 있다 그랬으니까 4B 더하기 이런 거 3몰 있다 그랬으니까 3C 한 게 24분의 13 그리고 요놈은 마찬가지로 계산해 주시면 되죠. XA가 4개 그럼 4A XB가 1개 그럼 B 4A 더하기 B네요. 나누기 그리고 4대 1인데 2B가 4개 8B 더하기 C가 하나 그냥 C 해주면 되겠네요. 얘가 28분의 얼마죠? 11 이렇게 나와요. 이제 여기부터 문제예요. 산수를 그러니까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풀어내기 위해서는 과정이 좀 많이 복잡합니다. 그런데 얘는 어차피 A랑 B가 자연수기 때문에 13에 비례하는 어떤 숫자여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2A 더하기 3B가 13인 거 먼저 4A 더하기 B가 11인 거 먼저 풀기 시작하고 약분되는 경우 좀 더 복잡한 경우는 나중에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걸 부정방정식이라고 부르는데 이것도 수학에서 1학년 때 잘 안 배우고 올라오죠. 이제는 숫자 다루는 능력인데 선생님은 솔직히 2A 더하기 3B 13 하면은 4 더하기 9밖에 생각이 안 나요. 4 더하기 9겠구나. 그럼 A는 2고 B는 3이겠구나. 넣어볼까? 되네. 8 더하기 3. 이렇게 풀었어요. 선생님은. 감각적이죠. 상당히. 쉽지 않다는 건 알아요.
그래서 얘기를 한 거예요. 얘가 13이 되는 경우 먼저 해봅시다. 얘가 11이 되는 경우 먼저 해봅시다. 이게 안 통해, 자연수인 해가 안 나와, 그러면 여기다 뭐 2배 해주고 이런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데, 일단 뭐 되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면 되죠. 요거. 2배 합시다. 4a, 6b, 26 이렇게 가죠. 그 다음 2개를 빼주면 5b는 26 빼기 11이니까 25, b는 5 나오네요. 아, 이거 25가 아니고 15죠? 미안해요. 1, b는 3 이렇게 나오네요. b가 3 빼면 4a는 8, a는 얼마죠? 2 이렇게 나오네요. a가 2고 b가 3일 때 나머지도 되나? 한번 볼까요? b에다가 3 넣어볼까요? 그러면 얘는 12 더하기 3c가 24 나와야 되죠. 분자가 13으로 돼 있으니까. 그럼 c가 얼마? 4. 이게 여기도 통하나? 그럼 끝이에요. b에다가 3 집어넣어보고 3, 8이 24 더하기 4는 28 나오죠. 됐네요. 다행히도 가장 단순한 형태로 나왔어요. 답은 그래서 a분의 c 구하면 2분의 4. 그래서 답은 3분의 8 나오겠어요. 이렇게 해서 화학을 풀어봤는데 솔직히 20번은 마지막에 이 산수 때문에 풀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그 공부를 해도 이런 수학적인 센스, 그 숫자를 다루는 것에 있어서의 센스는 잘 만들어지기가 어려워요. 네, 만들어지기가 어렵지만 그래서 이 문제는 뭐 넘긴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푼 여러 가지 문제들은 여러분이 내년 1년 동안 좀 공부를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